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수미입니다. 간저동이고요. 우리가 설정을 지금 하다 말았는데 설정은 요 상단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 배터리하고 요 아이콘하고 사이에 뭐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 꽃 모양을 한번 터치하시면 설정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자, 우리가 쭉 올리시면 자, 현재 안전 및 긴급까지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이라는 건 우리 휴대폰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얘는 제가 수업에 진행하지 않은 지 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 서비스는 구글 사용하는 데 쓰시는 거고요. 자, 제가 이렇게 옆에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전원이 꺼진다 했더니 빅스비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빠르게 가서 또 해드리기도 하고 그냥 간단히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는데 유용한 기능에 가면 측면 버튼이라는 게 있어서 요 옆에 버튼의 설정을 바꾸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그냥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해도 되고 자, 요 디바이스 케어라는 글자 찾으셨습니까? 얘는 제가 수업에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디바이스 케어를 한번 터치를 하시면요. 자, 좋아요 나오셨어요? 좋아요? 자, 좋아요는 내 휴대폰이 지금 그렇게 완벽하게 깔끔하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내 휴대폰을 완전히 깔끔하게 나오면 완벽해요라는 글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저도 지금 수업을 하고 오다 보니까 이게 좋아요를 떴는데, 자, 지금 최적화라는 글자를 한번 터치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얘가 뭔가를 다 찾아보게 돼 있어요. 악성의 감지도 하고 자주 알림 보내는 앱이 있나 뭐 저장 공간에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배터리 많이 먹는 애들 뭐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에 제가 지금 우리가 홈 버튼을 누르면 뒤에서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앱을 완전히 닫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들어오면서 뭘 했더니 그게 종료되지 않았는데 지금 종료시켰다. 없어요. 안 나와요. 완료를 누르시면 얘가 완벽해요로 바뀝니다. 디바이스 케어가 완벽해요 되어 있고요. 완벽히 안 되는데 그냥 문제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자 지금은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게 절전 모드를 꺼놓습니다. 자 아까 지금 이렇게 14시간 11분 사용할 수 있다. 지금 85% 남았다.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광고성 있어요. 저장 공간이 꽉 찼습니다. 청소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뜰 때 사실은 그게 광고성이 있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저장 공간이에요. 앞으로 남아있는 요 앞에 숫자가 있는 게 앞으로 남아있는 저장 공간이고 요 뒤에 이렇게 숫자 보이고 이 색깔 있는 게 요만큼 내가 지금 저장 공간을 사용했다 소리예요. 근데 이게 막 여기 끝에 거의 끝까지 가면 정말 내 폰에 저장 공간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거면 저장 공간 큰가요? 문제 발견 안 됨 F4라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요거를 실행을 시켜 주셔야 돼요. 여기 없으시면. 자, 그러면 되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자 자동 최적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최적화 한번 터치를 하시면 자 이 자동 최적화가 뭘 하는 건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열심히 쓸고 닦고 뭐 꺼내고 하죠. 자 요게 바로 당신이 이거를 선적해 놓으면 내가 휴대폰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림으로 표시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자동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데를 터치를 해 보시면 자,
필요시 자동 다시 시작에 불이 꼭 켜 있으셔야 돼요. 자, 필요시 자동 시작에만 꼭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막 하다 보면 앱들이 충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터치도 잘 안 되고 꺼지는 것도 안 되고 뭐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면 저 혼자 지가 알아서 한번 꺼졌다 켜져요. 그러면 그게 싹 고쳐지거든요. 혼자서. 그랬대. 그래서 하고 제가 첫날 수업에 한 번씩 껐다 키면 얘가 알아서 치료를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시간에는 오전 3시로 기본으로 돼 있으십니다. 오전 3시. 그리고 지금 요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날에만 내가 잘 때 새벽 3시에 혼자 꺼졌다 켜져라 명령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벽 3시에 안 자고 휴대폰을 하고 있으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서 필요한 날짜에 퐁당퐁당 해놓으셔도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꺼졌다 켜지게 명령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이 들어와 있고 저는 휴대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 날마다 케어할 수 있게 요렇게 해놨습니다. 일주일 내내 오전 5시면 꺼졌다 켜지게. 저는 새벽 3시에도 껴있을 때가 많아서 요 시간은 터치하셔서 본인이 잘 때 깨어있을 때 꺼졌다 켜지면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무실 때 보통 새벽 3시면 주무신다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새벽 3시라고 놓은 거예요. 시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 앞에 꺾음새나 하단에 꺾음새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서 나올게요. 자, 공간이 많이 차면은 이게 이것도 녹화해 드릴게요. 지금 요 디바이스 케어에서 저장 공간이 모질라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셨는데 저장 공간이 모질랄 경우 요 저장 공간이라는 걸 터치를 하시면 요렇게 색상별로 나오고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끝에 숫자를 보시면 되고요. 메가바이트라는 거예요. MB는 메가바이트는 그렇게 자리를 많이 안 차지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GB는 기가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메가바이트 1000이 GB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더보기를 제가 터치해서 보면 저는 지금 182기가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앱수가 144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와 뒤에 GB와 MB인가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자, 휴지통도 보니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휴지통에 사진이 필요 없는 걸 좀 버렸더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런 거 보시고 가서 정리하시면 내 저장 공간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실 수 있다. 자, 내가 해서 나올게요. 도중에 지금 물어보셔서 나갔다 왔고요. 자, 요 디바이스 케어 중에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수리 모드라고 있습니다. 수리 모드. 자, 이거는 어디다 적어놨다가 내가 휴대폰이 고장나서 맡기실 때 꼭 사용하셔야 돼요. 자, 수리 모드가 뭐냐면 여기 써있죠.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휴대폰을 수리할 수 있게 맡기세요 써있어요. 개인정보가 어디에 다 들어가냐면 나의 사진, 나의 연락처 요거 2개만 보호해줘도 다른 사람이 내 개인정보를 갖고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 요것들을 내 허락 없이 볼 수가 없게 딱 잠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키시면 불편하세요. 그래서 수리할 때는 굳이 내 사진첩을 볼 필요가 없잖아. 내 폰이 고장난 거지 내 사진이 없어졌다고 내가 찾아달라고 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수리 모드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보고 계시면 돼요. 여기 보면 그냥 간단히 켜기만 하시면 돼요. 간단히 켜기만 하면 비밀번호를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못 풀면 그 갤러리나 그런 데를 못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꺼놓으시고 여기까지가 디바이스 케어니까 상단의 꺾음새나 하단의 꺾음새 되돌리기 되돌아오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일반, 접근성 요런 거 있는데 자, 요런 거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그게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 접근성은 제가 한번 설명만 드릴게요. 이 접근성을 터치해 보시면 시각 보조가 있어요. 시각 보조는 내 눈이 잘 안 보이면 돋보기로 이렇게 글자를 좀 크게 볼 수 있게 내 스마트폰에 글자를 좀 크게 볼 수 있게 그래서 요 시각 보호는 돋보기 역할을 한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요 청각 보조는 잘 안 들리시는 분들 보통 귀에다가 뭘 하나씩 하고 계시죠? 거기에 맞춰서 얘가 소리를 좀 크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청각 보호니까 또 글자로도 볼 수가 있어요. 들으면서 글자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그런 것들을 보죠. 내가 조금 불편한 것들을 내가 여기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쓰실 수 있다. 접근성에는 그런 게 있다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내 폰이 최근 소프트 업데이트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여기 소프트 업데이트라는 걸 터치를 해보시면 마지막으로 한 게 저는 14일이니까 오늘 14일이죠. 오늘 새벽에 지가 혼자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는 자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놔서 23년도 5월 5일에 나오네. 자, 요렇게 해서 소프트 업데이트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틱과 사용 설명서는 뭐냐면 내 폰마다 기종이 틀리니까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없고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데 저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전에는 휴대폰은 아니요. 팁과 사용 설명서. 휴대폰을 사면 종이로 이렇게 줬어요. 설명서를. 그래서 근데 아니요. 지금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어느 날부터 없어진 이유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 새로운 기능이 생기면 여기를 터치해보면 새로운 기능이라고 지금 요 하단에 써있는데 터치해보면 새로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설명해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휴대폰 정보인데 내 휴대폰 이름을 모르면 여기서 들어오시면 돼요. 누가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어. 저는 알죠. 근데 뭐 시리얼 넘버가 뭐예요 물어보면 시리얼 넘버가 뭔지 모델명이 뭔지 알 수는 없어. 휴대폰 이름은 아는데. 그래서 여기 터치해보면 여기 다 들어와 있다. 자, 요렇게 해서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자, 되돌아오게 하셔서 나오셔도 됩니다. 홈으로. 자, 메시지, 문자죠? 자, 문자 하는 걸 한번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왔는데 안 읽어봤으면 읽지 않은 메시지가 2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16개가 들어가 있네. 다 읽으셨으면 이게 없고 채팅이나 뭐 그렇게 써 있으실 거예요. 자, 저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2개인데 요 상단에 제가 늘 보는 거라 딱 고정이 돼 있어서 다른 데들 뭘 안 읽었는지 막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저희 아이 혈당하고 저희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포도당이 높습니다. 혈당이 높다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안 읽어도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아이가 학원에 지금 들어왔다고 보낸 거고 안 읽어도 되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보시면 보기라는 게 있어서 저는 안 읽어도 되는 걸 이렇게 해서 편집해서 자, 많을 경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편집 체크하시면
읽음으로 표시. 자, 그러면 안 읽은 메시지가 싹 사라져요. 요렇게 해서 메시지 오시면요. 제일로 먼저 보는 게 모든 폰에서는 설정입니다. 요 점 3개가 설정입니다.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맨 밑에 설정이라는 글자 있으시죠? 자, 얘를 터치를 하면 채팅 플러스 설정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렇게 관리 뭐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얘를 터치를 해보시면 맨 밑에 가면 여기를 터치하셔서 끄시면 돼요. 그러면 채팅이 사라져요. 자, 그리고 맨 위에 저는 이게 생겼는데 지금 자, 이게 없는 폰도 있습니다. 여기에 불 켜주시고요. 지금 자동 다운로드에 다 불 켜 있을 거예요. 얘 꺼주세요. 예. 자, 지금 알 수 없는 데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불을 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있는 폰이 있고 없는 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고요. 근데 자동 모드라는 거는 다 있으십니다. 얘는 무조건 불을 꺼 놓으셔야 돼요. 자동 로드가 없는데. 자동 다운로드가 없으세요? 요거는 나한테 허락 안 받고 지 마음대로 내 폰에 뭐든지 다운로드를 하라는 소리니까 나한테 허락을 받고 다운로드를 해야겠죠. 이거를 꺼놓으시면 자, 내가 링크를 터치해야지만 얘가 열리고요. 내가 동영상을 터치를 해야지만 열리는 거예요. 안 했을 경우는 안 열리는 거예요. 악성 코드들은 내가 터치를 안 해도 자동으로 설치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꺼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채팅 끄기 켜기는 선택사항이지만 이 자동 다운로드는 무조건 불 꺼라. 그러고 요것도 모르는 데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불 꺼라. 불 켜놔라. 자, 앞에 꺾음새 아니면 하단에 꺾음새에서 채팅 설정이라는 글자에서 나오실게요. 그래서 메시지 설정이라는 글자가 보이셔야 됩니다. 자, 메시지 설정이라는 글자가 이제 보이세요? 그러면 휴지통에는 불이 켜져 있으셔야 돼요. 자, 저는 이거 불 꺼놨습니다. 자, 대화 카테고리는 뭐냐면 우리 단어를 하나 만약에 꽃이라고 치면 그 꽃에 대한 단어를 쓴 모든 채팅방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또 쓰는 말을 똑같은 말을 많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쓸 때는 쓰고 요거를 꺼놔도 우리가 자판 쓸 때 일상 그러면 일상생활, 일상활동 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단어 만들어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꺼놔도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요 알림이라는 거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자, 보시면 자, 못 찾으시면 그냥 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바꾸실 게 없으니까. 지금 빠르게 진도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터치해서 들어온 겁니다. 지금 알림 소리, 기본 소리로 알려줘라. 그 다음에 소리와 진동으로 같이 가르쳐줘라. 이렇게 다 켜는 거고요. 요 알림, 사실은 저는 들어올 때 요 위로 알림을 끄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 위에 뭐가 있으면 다 뜨잖아요. 팝업창 표시를 딱 꺼놓는 순간 여기 안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꺼 있는 사람은 켜야 돼요. 팝업 요거 지금 연태까지 꺼놓고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안 켜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면 요거를 지금 꺼놔서 요 위에 알림이라는 게 안 떴는데 이걸 켜놓는 순간 여기에 맨날 뭐가 이렇게 글자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하면 이게 불편하실 것 같으면 안 켜놓는 게 좋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근데 선생님 휴지통은 무조건 앞으로 꺼놔야 됩니까? 휴지통은 무조건 켜놓으셔야 해요. 꺼놔야 돼요. 이렇게.
예. 너무 많이 안 된다. 자, 요거에서 하는 게 지금 알림 표시를 안 받겠다 그러면 왜 이제 오셨어? 자, 여기가 아니고 여기 내가 뭘 할 때 팝업 창이 안 뜨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뭐 했을 때만 뜨는 요 알림 끄기는 우리 전체 설정에서 하셨어야 돼요. 전체 설정에서 알림에서 했을 건데 자, 알림에서 꺾음새에서 나오시면 자, 요 스팸 및 차단 번호 있습니다. 자, 얘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잠깐 기다릴게요. 이거 못. 자, 악성 메시지 차단은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온 거예요. 메시지로 많이 이게 와서 아까 자동 다운로드에 불이 켜져 있으신 분들은 여기만 켜놨어도 내 폰을 조금 보호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발신번호 없는 메시지나 발신번호 없는 전화는 안 받는 게 정답이다. 뒤에가 구린 거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일부러 발신번호 이렇게 하고 전화하고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때는 지금같이 사악한 사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없는 건 무조건 네가 차단해줘라. 불 켜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스팸이나 내가 스팸으로 넣어놨는데 이게 삭제가 안 되고 그냥 있으시면 내 저장 공간이 그만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좀 지워줘라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지금 불 이렇게 켜놓은 건 얘한테 명령을 해준 거예요. 자, 요거는 자동 다운로드 아까 불 켜놓으신 거 그것만 해놓으셔도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내 휴대폰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다. 자, 요 악성 메시지는 100% 차단되지 않습니다. 늘 글자를 바꿔서 보내고 늘 뭔가를 바꿔서 보내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정식으로 등록된 것만 경찰청에 등록된 것만 차단되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수신 및 차단 해제라는 글자 보이시죠? 얘를 한 번만 터치해 볼게요. 그랬더니 전화번호가 엄청이 많아. 자, 요렇게 보시면 요 밑에 있는 건 내가 이 번호로 오는 건 안 받겠다 해놓은 거예요. 자, 이 빨간 줄은 안 받겠다 해놓은 거고 얘를 다시 터치하면 빨간 줄이 사라지는데 그건 받겠다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하셨다가 다시 선생님 내가 언제 했는 건지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 언제 한 건지 모르면 막 뒤져서 찾아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는 손 안 보는 걸로.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차단한 번호는 아래로 들어와서 이렇게 빼기가 보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최근 기록 방금 온 걸 제가 차단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요 상단에 요 불 꼭 켜주셔야 돼요. 불 켜주셔야 돼요. 전화 안 받겠다 소리예요. 전화번호 없는 너는 전화 안 받겠다 소리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최근 기록, 메시지, 연락처가 있습니다. 자, 최근 기록을 터치를 하면 조금 아까 제가 안 받았던 전화번호 그리고 제가 통화했던 이 전화번호들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조금 아까 070이니까 제가 터치를 해서 나는 이 번호로 안 받겠다 터치를 했더니 요 위에 지금 딱 뜨면서 25개까지 한꺼번에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쏘입니다. 그래서 완료를 누르면 그 070이 아까 1644였는데 070이 맨 위로 떠버리죠. 이 번호하고 똑같은 건 메시지도 전화도 안 받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최근 기록에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최근 기록에는 메시지는 메시지 보낸 데만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필요 없는 건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만약에 얘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는 필요 없는 거 맞네요. 뭐가 나한테 왔는데. 자, 택배는
놔두고 요렇게 하면 완료를 누르면 이 번호하고 같은 건 앞으로 나한테 보내지 마라.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네가 혼자 알아서 해결해라. 해결사인 거야 얘가. 자, 그리고 연락처는 내가 갖고 있는 연락처에서 이렇게 뜹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연락처에서 이렇게 뜨는데, 자, 저희 막둥이를, 자, 완료를 누르면 여기에 딱 들어와 버리죠. 그러면 우리 막둥이가 아무리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도 저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 궁금하신 거였어요. 자, 요렇게 넣은 상태에서 다시 빼기를 딱 터치하는 순간 이 번호로 전화와 메시지를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글자가 뜨죠. 자, 이걸 지울 수는 없어요? 아니, 그거 누르면 여기 나온 것 완전히 지우는 거. 완전히 지우는 건 얘네는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연락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는 랜덤으로 보내는 거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울 수는 없고요. 메시지 오셨을 때 메시지를 삭제를 하시면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스팸 메시지라 나는 이걸 다시 안 받겠다 해서 삭제를 하셔도 사실은 또 옵니다. 뒤에 전화번호 하나만 바꾼다든지 글씨 안에 글씨 한두 개만 바꾸면 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연락처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수신 및 차단해서 앞에 꺾음새 아니면 하단에 꺾음새에서 나와 주실게요. 자, 저는 차단 문구, 차단된 메시지 요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거예요. 글자, 문구나 긴 게 문구고요. 아니, 짤막하게 쓴 게 문구고 길게 쓴 게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써놔도 한두 글자만 바꿔서 보내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매번 찾아서 똑같은 걸 들 수가 없어서. 자, 그래서 수신 차단 번호 및 관리는 차단하는 법과 해제하는 법,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에 켜놓는 걸로 하시고 앞에 꺾음새 해서 나오시면 메시지 설정이라는 글자가 보이셔야 됩니다. 자, 추가 설정이 있습니다. 추가 설정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자, 추가 설정에 보면 문자하고 멀티 메시지하고는 요거는 알고 계시죠? 문자는 짧게 쓰면 그냥 문자로 가는 거고 멀티는 길게 쓰면 MMS로 멀티 메시지로 바뀐다고 써있죠? 그래서 요거는 안 해드려도 되고요. 자, 요 보면 연락처에서 보낸 앱링크 미리 보기 불 켜 있으실 거예요. 꺼주세요. 예. 꺼져 있으면 아까 거기서 꺼서 같이 껐을 수도 있고요. 폰 따라서 지금 켜져 있으면 무조건 꺼주셔야 돼요. 이거 미리 보기가 뭐냐면 내가 안 봐도 되는데 네가 나한테 보여줘라거든. 미리. 굳이 안 봐도 되는 걸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터치해서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에 불을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내가 어디서 사진 찍었는지 사진을 보내면 상대방이 조금 잘 아는 분이시면 터치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사진 찍었는지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는 나만 알 수 있게 저는 불을 켜놨어요. 네가 궁금하면 나한테 전화를 하든지 어디 갔다 왔냐 궁금하면 전화하든지. 근데 이 불을 지금 켜놓으시면 상대방은 터치만으로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링크 열기 허용에는 내가 필요할 때 터치하시면 열리기 때문에 불을 꺼놓으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되셨어요? 이거는 불을 켜놓으셔야 돼요. 네가 알아서 삭제해줘라. 자, 여기 빠른 응답이라는 거 있으시죠? 얘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추가 설정에서 빠른 응답.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수업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수업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곧 도착합니다. 이 메시지 받으면 전화 주세요. 요거는 우리가 전화를 걸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요런 글자를 써놓으시면 메시지를 보낼 때 얘만 터치하면 이 글자가 한꺼번에 다 한 번에 써져 있어서 그냥 나는 보내기만 합니다. 매번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럴 때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처럼 생기신 분은 다시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 더하기를 터치를 하시면 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 기도 중입니다. 미사 중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저는 지금 커피 한잔 하실래요? 뭐 이런 것도 써놨어요. 그래서 친구랑 우리 야 우리 이따가 밥 먹을까? 이런 거 써놓으셔도 상관이 없고 근데 이거는 카톡을 안 했을 때 얘기지 카카오톡에서 할 때는 그런 것들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업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는 카카오톡을 안 하시는 분들 중에 저하고 이제 소통해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니까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신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여기에 보이게 돼 있어요.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빠른 응답에서 나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추가 설정이란 글자에서 나오시면 자, 재난 문자 있습니다. 재난 문자. 저는 재난 문자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전체 설정에서도 했지만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본인들 선택사항이다. 여기에도 있다. 문자가 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 앞에 꺾음새에서 나오시면 자 여기 밑에 뭐 전체 화면 메시지 표시 뭐 이렇게 그래서 메시지 설정 맨 밑에 오시면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메시지 설정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는 메시지 보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이죠. 맨날 잊어버려. 큰일 났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